화면 속 한밤중 수백만 개의 작은 LED가 숨쉬듯 깜빡이고 그 가운데 홀로 서 있는 한 사람이 마치 별빛을 통째로 끌어안은 듯 노래를 시작한다. 바로 그날 건나의 논리라는 제목으로 생중계된 빈에서의 라이브는 흔하디흔한 온라인 공연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카메라가 느린 속도로 줌인할 때 그녀의 목소리는 파도처럼 관객의 가슴을 두드렸고 채팅창의 이모티콘은 은하수처럼 흘러넘쳤다. 모두가 손끝으로만 연결된 디지털 시대, 빈에서는 신기루 같던 실시간 감정이라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냈다. 사실 그녀는 주류 차트의 정중앙에서 발견되던 이름이 아니었다. 동네 교회에서 시작한 작은 무대, 스마트폰 한 대로 녹음한 커버 영상,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오디션 탈락의 굴곡. 그 모든 시간을 통틀어도 스포트라이트의 총량은 겨우 몇 분 남짓했지만 빈에서에게는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강철 같은 진정성이 남았다. 오랜 무명은 때로 사람을 부러뜨리지만 그녀에게는 버려진 검이 되었다. 그래서일까? 건나의 논리라는 기획은 처음부터 그녀를 중심축으로 돌아가도록 짜였다. 무대 디자인팀은 화려함보다 호흡과 여백에 집중했고 음향감독은 숨소리까지 해상도로 기록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결과적으로 관객은 마치 연극과 뮤지컬이 합쳐진 신기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공연에 초대된 셈이었다. 리허설 당시 제작진 사이에서는 조명이 너무 어두운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연출을 맡은 PD는 이건 가수가 아니라 이야기의 첫 문장에 스포트라이트를 켜는 거다라고 답했다. 실제 본 공연에서 조명은 빈에서의 손끝과 눈빛을 따라 섬세하게 움직였다. 감정이 고조될 때마다 백라이트가 별빛처럼 퍼져나가고 낮은 호흡으로 속삭일 때는 무대 전체가 마치 심장처럼 고동쳤다. 어떤 팬은 실시간 댓글에 방 한가운데에 작은 극장이 펼쳐졌다고 썼고 다른 이는 내 이어폰이 갑자기 서라운드 홈시어터가 됐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점은 예상치 못한 인물의 눈물에서 터졌다.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장윤정. 트롯 여왕이라 불리는 그가 노련한 미소를 거두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음을 터뜨린 순간 SNS는 폭발했다. 해시태그 샵사인 장윤정 오열이 10분 만에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찍었고 방송국 서버는 순식간에 몰린 접속으로 잠시 멈칫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노래가 끝나자 빈에서가 마치 자기 일기장을 펼치듯 어린 시절의 기억을 털어놓았고 그 서툰 담백함이 장윤정의 오랜 상처와 공명을 일으킨 것이다. 화면을 통해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마치 두 세대의 시간대가 교차점에서 겹쳐지는 광경을 목격한 듯 숨을 삼켰다. 퍼포먼스가 가진 힘은 숫자로도 즉각 드러났다.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는 공연 종료 30분 만에 빈에서의 과거 음원이 일제히 차트인을 시작했고 무려 48시간 동안 1위를 유지했다. 틱톡에서는 권날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그녀의 후렴구에 맞춰 조명을 껐다 켜는 밈이 번졌고 72시간 만에 누적 조회수 1억 뷰를 넘기며 신드롬을 입증했다. 공연 이후 백스테이지 다큐를 통해 밝혀진 비하인드도 화제였다. 무대 시작 30초 전, 빈에서가 갑작스레 인이어 마이크에 작은 노이즈를 느꼈지만 담당 엔지니어가 초당 0.5dB씩 모든 채널을 낮춰 무음 교정을 수행한 뒤 그녀의 첫 호흡을 완벽히 살려냈다고 한다. 이 에피소드는 0.5dB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퍼지면서 브랜드 광고까지 노렸다. 음악 산업이 지나치게 기술 지향적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날의 마법은 기술과 인간성이 동시에 일구어낸 공존의 증거였다. 흥미로운 건 빈에서가 판매한 것이 결국 음원이 아니라 경험이라는 점이다. 팬들은 디지털 티켓을 구매하면서 오프라인 손목밴드도 받아야 입장이 완료되는 독특한 구조를 체험했다. 밴드 안에는 NFC 칩이 있어 공연 당일 스마트폰을 터치하면 개인 이름이 조명장치에 투사되어 전 세계 각 도시의 랜드마크에 동시 송출되었다. 파리 에펠탑 아래에서, 도쿄 스카이트리 옆에서, 그리고 서울 남산타워 꼭대기에서 서로 다른 언어의 팬들이 같은 순간 환호한 셈이다. 소셜미디어 분석 결과
일주일간 해시태그 노출수가 약 27억 회를 기록했고, 이는 한 달 전 슈퍼볼 하프타임쇼 평균과 맞먹는 수치다. 빈에서는 공연 직후 인터뷰에서 음악이 하는 일은 결국 사람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데려다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간결했지만 그 문장은 공연의 기획 철학을 완벽히 요약했다. 제작사가 의도한 것도, 팬들이 열광한 이유도, 하룻밤 사이 폭발한 스트리밍 숫자도 결국 연결감이었다. 신기하게도 이 간단한 진실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사람을 움직이는 핵심으로 남아있다. K-팝의 화려한 군무가 아닌 한 명의 목소리로도 세상을 울릴 수 있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된 밤, 음악 산업은 또 한 번 진화를 목격했다. 현재 그녀는 정규 앨범 작업을 위해 도시와 숲을 오가며 녹음을 진행 중이다. 곡 작업에는 세계적 프로듀서가 참여했고, 유럽 민요에서 영감을 받은 코드 진행과 한국 전통장단을 결합해 21세기 민요라는 별칭이 붙었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마스터링 단계에서 돌비 애트모스를 넘어 홀로포닉 서라운드라는 새로운 음향 포맷을 시범 적용 중인데, 이는 청자가 실제 물리적 공간이 아닌 마음의 공간을 인식하게 하는 실험적 기술이다. 빈에서는 다음 공연은 귀가 아니라 기억 속에서 열릴 것이라는 다소 시적인 포부를 밝혔고, 업계는 벌써부터 기술 협업을 타진하느라 분주하다. 이번 공연을 지켜본 음악 평론가들은 입을 모아 디지털 시대의 순례라는 표현을 썼다. 중세 사람들이 성지를 찾아갔듯 현대인은 브라우저 탭 하나를 열어 예술을 만나러 간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 여정이 성스러울 수 있는 건 종착점에서 기다리는 것이 진짜 감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빈에서는 화려한 의상이나 거대한 세트 없이도 그 믿음을 실체화했다. 어쩌면 4분짜리 노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먼 지점은 결국 청자의 마음이라는 물리적이지 않은 장소일지도 모른다. 한편, 건나의 논리 프로그램 자체도 새로운 방송 포맷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통 오디션의 경쟁 구도를 벗어나 각 참가자가 자신의 이야기와 음악을 15분 내외의 단막 무대극으로 풀어내는 방식이다. 관객은 노래를 듣는 동시에 하나의 짧은 영화 관람을 경험한다. 제작진은 시즌2를 준비 중이며 AI가 제안한 세트 콘셉트를 인공지능 그래픽으로 사전 구현하고 이를 가수와 협의하여 최종 무대를 확정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공연 전부터 팬들이 가상현실에서 예행 연습을 하고 그 피드백이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쌍방향 제작 모델이 현실화된다면 음악의 경계는 더욱 희미해질 것이다. 인상적인 부수 효과도 있다. 지방 소도시에 사는 한 중학생 팬은 공연에 몰입하던 중 라이브 채팅에서 만난 또래 팬들과 원격 밴드를 결성했다. 그들은 공연 속 악기를 마이디아이로 실시간 추출하는 오픈소스 툴을 활용해 방과 후 30분씩 온라인 합주를 이어가고 있다. 따뜻한 밤 한가운데 시작된 노래가 누군가의 꿈을 밀어 올리는 순간으로 이어진 셈이다. 음악이란 결국 재생 버튼이 멈춘 뒤에도 한 사람의 내일을 가볍게 바꿔놓는 일이다. 물론 모든 열풍이 그렇듯 논란도 없지 않았다. 지나치게 감정에 호소한다는 지적, 고해상도 음향이 되레 빈티지의 따뜻함을 앗아간다는 평도 있었다. 그러나 반박 역시 즉각 나왔다. 어떤 예술도 온도계 하나로 평가받기엔 복잡하며 사람들은 때로 과잉 몰입을 통해서만 새로운 경험을 얻는다고 오이숫자로 환산될 수 없는 울림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 밤 앞에서 찬반의 논리는 잠시 접어두어도 좋지 않을까. 생방송이 끝난 뒤 무대 뒤편 한편에서 빈에서는 가만히 인이어 마이크를 벗고 손바닥에 작은 웅크린 별 문양을 그렸다. 그의 친구이자 첫 팬클럽 멤버가 어릴 적 만들어준 행운의 부적이라고 한다. 관객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그 장면이 뒤늦게 공개된 메이킹 필름에서 조용히 빛을 발했다. 팬들은 별은 하늘에만 있지 않다. 무대를 떠난 가수의 손에도 있다는 문구로 다음 해시태그 챌린지를 준비 중이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다시 개인의 일상으로 번지는 그 감정의 파동은 아직 멈출 기미가 없다. 건나의 논리가 끝나고 불과 한 주가 지났을 뿐인데 이미 방송사는 시즌2 글로벌 투어 버전을 논의한다. 뉴욕, 리스본,
시드니, 그리고 서울을 잇는 타임존 크로스오버 공연. 노래 하나가 동시다발로 내 도시의 새벽과 밤, 오후와 아침을 잇는 상상을 넘어선 이벤트가 될지도 모른다. 거기서도 빈에서는 아마 첫 곡을 부르기 전 조용히 숨을 들이킬 것이다. 그 짧은 호흡이 응집해 만들 폭발적인 울림을 전 세계 관객이 각자의 헤드폰 속에서 동시다발로 느낀다면 음악은 더 이상 화석화된 콘텐츠가 아니다. 그것은 실시간으로 변주되는 집단 감정, 우리 시대의 새로운 공용어가 된다. 그녀의 목소리를 이야기하면서 어린 시절을 빼놓을 수 없다. 충청도의 조용한 시골 마을, 논두렁 사이를 지나던 바람 소리를 따라 부르던 동요가 첫 레슨이었다. 흙먼지와 풀내음이 섞인 그 환경은 화려한 학원 레슨보다도 더 정교한 자연의 메트로놈이 되어 주었다. 집에 있던 오래된 카세트 라디오는 재생과 정지 버튼이 고장 나 반쯤 눌린 채였는데 덕분에 라디오를 틀면 종종 기계음과 함께 잡음이 섞여 나왔다. 어린 빈에서는 그 불완전한 소리를 따라 노래하며 어쩌면 평탄치 않은 음색 속에서도 감정을 읽어내는 법을 배웠는지도 모른다. 낯선 소리를 두려워하기보다 껴안는 법, 그 관용이 훗날 그녀의 노래가 계층과 세대를 넘어 울림을 전하는 바탕이 되었다. 공연 당일, 지방 소도시에 사는 70대 할머니 팬은 손주가 설치해준 태블릿으로 처음 스트리밍에 접속했다. 익숙지 않은 화면 터치에 몇 번이나 스트림을 꺼버렸지만 결국 연결된 순간 할머니의 거실은 잠시 콘서트장으로 변했다. 공연이 끝난 뒤 그녀는 후기 게시판에 떨리는 손글씨 사진을 올렸다. 이 나이에 눈물이 이렇게 막을 수 없다니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 한 줄은 공연이 단지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생의 기억을 다시 채색해주는 순간임을 증명했다. 팬과 가수가 두 대륙, 두 세대를 뛰어넘어 한 호흡에 맞춰 숨을 내쉬는 장면, 그것이야말로 기술이 선사한 새 시대의 기적 아닐까. 빈에서의 음악 여정은 공연이 끝난 뒤에도 계속 확장 중이다. 유명 패션 하우스에서는 그녀의 무대 의상을 전시하며 보이스 쿠티르, 보이스 쿠토어, 나는 이름의 콜라보 라인을 발표했다. 의상 곳곳에는 그녀가 실제 녹음 파일에서 추출한 파형이 자수로 새겨져 있는데 팬들은 NFC 태그를 스캔하면 그 음원을 들을 수 있는 구조다. 즉, 옷 한 벌이 작은 음악 플레이어이자 추억 캡슐이 된다. 더 나아가 복합 문화공간에서는 빈에서의 노래를 햅틱 진동으로 변환해 전시 벽면에 이식, 청각장애인도 손끝으로 음악을 듣는 체험전을 기획 중이다. 음악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다라는 선언이 구체적 프로젝트로 구현되는 순간이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 뒤에는 이야기가 존재한다. 한 사람의 진솔한 서사, 숨결이 섞인 목소리, 그리고 공감하려는 관객의 마음. 기술은 그 이야기를 더 멀리, 더 깊게 전달하는 통로일 뿐이다. 빈에서의 노래가 우리 각자의 하루를 살짝 비틀어 더 넓은 시야를 열어준 순간, 이미 음악은 자신의 임무를 다한 셈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건나의 논리가 세상에 던진 가장 뚜렷한 메시지다. 나이도, 권리도, 논리도 결국 사람을 향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도 그 공연의 여운을 품은 수많은 이어폰 속에서 새로운 공감의 불꽃이 조용히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그 불꽃은 언젠가 또 다른 무대를 밝힐 것이다. 어쩌면 당신이 회사 퇴근길 지하철에서 우연히 들은 버스킹 속 한 소절, 혹은 새벽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미공개 데모일 수도 있다. 그 작은 순간이 당신의 하루를 살짝 뒤틀고 오래전 잊어버렸던 어떤 꿈을 깨우면 바로 그때 건나의 논리의 세계관은 조용히 업데이트된다. 한 곡의 노래가 빚어낸 파장이 수많은 일상과 교차할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는다. 음악은 기록된 파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현재형 동사라는 사실에. 그렇게 빈에서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현재 진행형으로 쓰이고, 들리고, 다시 노래된다. 그 끝없는 순환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휴대폰 조명을 켜들고 먼 곳의 무대를 향해 빛을 보낸다. 그 빛이 닿는 곳마다 또 다른 노래가 태어나며 그렇게 음악은 자신을 증식시킨다.